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겁없이 물어보고 파헤쳐보고 또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9월 17일 파주의 한 농장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온 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충남 지역의 방역 대책과 함께 양돈 농가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승번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최상락 대한한돈협회 충남도 협의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돼지열병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두 분도 굉장히 방송 출연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자리가 몇 번째 자리신가요, 두 분? 글쎄요, 뭐 몇 번째라고는 몇 번 된 것 같습니다. 네, 한 5-6번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다른 곳에서는 좀 나오지 않았던 좀 세밀한 이야기까지 두 분 좀 들려주시기를 이번에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과장님 먼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다행이죠.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 뭐 충남 지역은 뭐 아직 비발생 지역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발생 지역하고 비발생 지역하고의 연결고리를 좀 끊어야 되겠다. 네. 예, 하는 그런 차원으로 물론 뭐 각 도 발생이 안 된 도에서도 다 그렇게 비슷하게 방역 추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충남도는 경기도와 인접이 돼 있고 그래서 우선 거점 소독 시설 설치가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ASF 관련해 가지고 좀 특이 사항이 있다면은 농장 초소 운영하는 게 있어요. 네. 예, 농장 초소를 뭐 그 전에 구지역이나 이럴 때는 농장 초소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농장 초소 개념이 이제 아무래도 역학 관련 농가들이나 이런 농가들이 이 발생 지역 가구의 그런 그 농가들이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 농가들을 출입 통제하는 그런 기능으로 농장 초소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이 돼지나 분뇨를 타도 경기도로도 반출을 못하게 하고 또 그쪽에서도 이 충남도로 오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조치. 그다음에 심지어는 소까지 그렇게 반입 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이 양돈 농가들이 참 어려워하는 사료 공급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사료 공급을 농장에 직접 배송을 하지 않고 직접 배송하면은 아무래도 그 발생 지역하고 왔다 갔다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농장 직접 배송은 금지를 하고 환적장이라든지 예, 또 그렇게 아니면 하치장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런 연결고리를 좀 끊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역학농가에 관련된 이동 제한이라든지 정밀 검사 추진을 하고 또 농가 단위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 컨설팅을 그동안에 많이 했거든요. 질병 컨설팅, 사료 컨설팅 뭐 그런 컨설팅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컨설팅 자체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농가 자체 소독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한 64억 원 정도 투입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볼 때는 좀 대응을 잘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아직까지 충청도 지역으로 내려오면 안 되지만 맞습니다. 그게 막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좀 비결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이번 케이스는 뭐 저희들도 구지역 AI 참 자주 많죠. 많이 발생한 네.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번에 ASF는 아무래도 이 양돈 농가와 저희 행정기관이 이 ASF가 발생이 되면은 우리 충남도는 정말 전멸이다, 양돈 산업이다, 무너진다 하는 그런 아주 긴박한 그런 인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농가들과 저희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지금 막아내고 있습니다만은 뭐 아시겠지만은 챔피언이 막는 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예. 방어하는 게 힘들다. 네.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걱정되는 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막 방송 출연하고 뭐 농장에 가신다든지 이러면 걱정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도협회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농장에 직접 좀 출근을 안 하고 있어요, 현재는. 아예 안 들어가시는 지금 거군요. 못 들어가고 있고
전화상으로만 이제 통화를 해가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 아들 둘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농장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농장장이 책임을 갖고서 하고 있어서 저는 크게 뭐 농장을 안 들어갔다 문제되지는 않는데 직접 가서 볼 수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지요. 예. 사실은 뭐 충남도에서 이런 대책을 조금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농가에서 보는 거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남도의 이런 대응책 뭐 좀 괜찮다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하여튼 충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그 다른 도와 틀리게 또 가장 최대 사육지이기도 하면서 또 도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저 전투에 준한 그런 소독 개념과 방역 개념을 갖고 그 임하겠다는 그 대책안을 가지고서 처음에 SOP 발령이 돼가면서 시행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그 경기 북부 4개 시군이죠. 거기에서 이제 발병됐고 14건이 확진이 됐고, 그 다음에 한 6건 정도의 이제 멧돼지 사체 및 이런 발병 요인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멧돼지에 대한 그 관심이 요즘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고. 제일 관심이죠. 네, 예.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또 뭐 이제 그 중앙회 차원에서도 이제 청와대나 그다음에 이제 농림부 환경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해가면서 SOP상의 그 처음에 우리가 그 국가 단위로 만들어졌던 방역 개념을 지켜달라는 게 첫 번째 요구아니고요. 네. 그 이유 있은즉슨 500m, 3km, 10km 이 범위를 해놨었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이제 더 강한 고강도의 그 예방적 살처분을 좀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농가들이 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좀 불만이 좀 털어나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한돈협회 차원에서는 멧돼지를 이제 선제적으로 사살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신 거죠? 아니죠. 그 멧돼지가 이제 그 갖고 있는 그 생활 환경이나 반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총소리를 듣고 이동하는 게 좀 그렇죠. 좀 예.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소한 총소리를 들으면 2, 3km 이상은 또 돌아가고 많게는 5km까지 벗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 만약에 감염이 된 멧돼지가 이게 그 자기 파운드리를 좀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그 질병이 전파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포획 작전을 하는데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오히려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멧돼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정해진 그 경계 수위 안에서는 확실하게 하고 또 그다음에 바깥으로 그 돼지가 벗어나는 일이 없게 그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반발을 하고 계신 것은 SOP 상에 아까 뭐 3kg, 5kg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보다 지금 더 강화된 예방적 살처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경기 북부 4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특히 이제 연천 지역 주민들이 이제 농가들이 그 반발을 좀 심하게 하는데 좀 강하게 한다. 5kg 해야 되는데 10kg 안에까지 이제 그 예방적으로 이제 90kg까지는 수매를 하고 그 나머지 어린 놈들은 이제 예방적 살처분을 하겠다는 정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토로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조금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만 네, 충남은 그러면 SOP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하실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충남은 지금 경기, 연천, 뭐 파주, 김포 이 발생한 4개 시군보다도 사육지수나 이런 규모로 볼 때도 훨씬 더 SOP보다는 더 강도 높은 대책으로 아마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쪽 4개 시군에 지금 현재 살처분 매몰한 두수가 14만 5천 두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저희들은 사실 한 3km 이내만 해도 기본적으로 11만 두, 12만 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3km 이내만. 네. 예, 저희도 홍성 보령적으로 기준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km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들이 30만 두에서 50만 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살처분 두수에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고 살처분 매몰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과연 지금 현재의 SOP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과장님 실제로 뭐 점검을 계속 해보실 것 같은데 잘 네. 지켜지고 있습니까? 뭐 출입을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들이 물론 이제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이제 매주 이제 그 현장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농장 그 주들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외부 사료 차량이 들어온다든지 예, 또 가축을 우선 우리가 저희들이 타도로는 막아놨지만은 반출 반입을 저희 도내에서는 움직일 수가 있고 또 도축장도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또 전파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도 하고 소독도 하고 네. 그렇게 지도도 하고 그런 실정이 있죠. 예.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게 가을 되면은 이제 축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축제가 뭐 지역마다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뭐 일부는 취소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축제를 과연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하는 게 맞느냐? 아직까지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뭐 축제 저희 도만에도 크고 작은 축제가 상당히 많이 많죠. 있습니다. 네. 예, 몇십 개 뭐 행사를 하는데 시군 단위별로 저희들은 우선 원론적으로 축제를 좀 금지 좀 하고 자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시군에도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뭐 그래서 전체를 다 취소하고 금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선 대규모 축제 저희 우선 당장 도에서 그 실시 축제를 개최할 계획에 있었던 고향마시 축제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그 인원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하는 네. 그런 예측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취소를 시켰고 또 뭐 아시겠지만은 광천 새우젓 축제, 예, 또 홍성 한우 축제, 네. 예, 이쪽에 홍성 지역이 아무래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취소시켰고 논산 같은 경우에도 논산 강경 젓갈 축제, 예, 그다음에 연산 대추 축제, 예,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좀 취소를 해서 우선 큰 축제로 볼 때는 한 12개 정도 축제를 취소를 했는데 그 인원이 약 한 55만 명 정도 네. 올 예상으로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취소된 것보다 진행되고 있는 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게 양비론적으로 아예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좀 보시는 관점이 다른가요, 회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 양돈을 직접 하고 또 그다음에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 시민들은 오히려 또 그 뭐라 그럴까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저 축산 관련 단체 회의는 하지 않는 게 이제 맞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저 도협회 차원에서 한마음대 축제가 있었는데 한 6일 남겨놓고 사실은 파주에서 첫 번째로 이제 발병 사례가 돼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제 취소시키고 또 그다음에 전국 단위 그 각 도회별로 했던 것도 중앙회 차원에서 전부 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그 축산 관련해서 뭐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체 축산인들의 뭐 이런 그 행사는 줄줄이 다 취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 단위로 이제 그 축제 관계에서는 그 우리하고 좀 동떨어진 것들은 이제 가끔 또 지금도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리 협회 회원들한테는 이제 그런 축제 장소에 참여를 하지 말라는 동료 그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중앙회 차원에서도 있고 우리도 도의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크게 이제 거기에 동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미안한 거는 이제 우리로 인해서 그 지역 시민들이 그 즐기고 또 할 수 있는 그 먹거리 문화라는 이런 거를 좀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좀 죄송하죠. 우리 네. 이 사회자 자리 입장에서. 뭐 저 역시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죄송스럽고 지역 상권을 운영하시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그 1년을 준비를 해서 축제를 준비한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도 양해의 말씀도 구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은 한번 발생하면은 지금은 뭐 백신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재난급이라서 이거는 다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면 사실은 좀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내 무허가 축사가 아닐까 싶어요. 네. 거기에 대한 걱정도 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어떤 대책 세우고 계십니까? 그게 사실은 이번에 아프리카 대절병 발생 관련해서 시사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경기도에서 무허가 축사에서 네. 발생이 됐었습니다. 네. 비닐하우스에서 네. 키우는 무허가 축사, 흑돼지였었는데요. 그 18마리를 키우고 있는 농장에서 발생이 됐는데 경기도 자체에서도 군에서도 그런 농장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 또 관리도 못했던 게 사실이죠. 파악이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소규모 농가에서는 집에서 이렇게 네. 좀 키우고 하는 것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농가가 좀 이게 촘촘히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지금 특히 이제 멧돼지하고의 연관성이 있다고 이제 봐지면은 네. 그런 농가는 더더욱 취약하고 그런 농가에 의해서
또 전파가 네. 또 확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벌써 3차례 정도 조사를 계속 해가면서 무허가 축사 관련된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소규모 허가 축사라도 소규모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그런 농가들은 아무래도 잔반 급여도 할 수가 있고 네. 또 일반 멧돼지나 이런 거하고도 또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수매도 태하는 네. 쪽으로 해서 벌써 약 한 40여 농가 700여 도 이상 수매도태를 하고 지금도 계속 조사를 하고 네. 계속 추진을 하고 계속 있습니다. 나오고 있나요, 그러면? 예, 한 농가씩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돈협회에서는 뭐 자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뭐 대책 같은 거는 좀 세우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대책이라고 해봐야 이제 그동안 한계가 있죠. 예, 예. 한계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관해서 그 지금 유럽 선진국에서도 그거를 그 하루 아침에 때려잡은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스페인이 이제 한 35년 정도 걸렸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체코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만에 그 아프리카 열병을 이제 청정국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지금 철책 주변에서 발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방역 대책이나 그다음에 그 박멸할 수 있는 여지를 갖다가 세계에서 주목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좀 그 눈여겨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점을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하면 세계적으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가장 단기간에 이렇게 이렇게 소멸할 수 있는 청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예. 그렇습니다. 회장님, 아까 뭐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지금 뭐 예방적 살처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구체적으로? 그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게 이제 그 지금 발생 지역에서도 그 농가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예. 물론 자기가 이제 그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살처분 이후에 그 농가들이 다시 해상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가장 걱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사업을 이번 그 ASF로 인해서 접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내가 과연 또 다시 이업을 재개할 수 있겠는가는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방적 살처분을 하게 되면 보상은 어떻게 받고 있나요? 보상은 이제 그 정확하게 알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농가하고 이제 협회하고 그다음에 농림부나 관계 정부하고 이제 그 협상을 하고 있는 여지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면 되겠네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그건 지금 정부에서 이미 그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들은 다 100% 보상하는 걸로 네. 예,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적 살처분해서 그 보상금만 지급해서 될 게 아니고 우선 살처분이 이제 가축을 이제 매몰을 시켰다. 그러면은 우선 이 삶의 영위를 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계가 막막하지 않느냐 해서 생계 안정자금, 네. 또 생활 안정자금, 그래서 지금 그 전에는 한 6개월까지 지원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ASF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연장을 좀 해서 지원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은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이 지금 돼지만 사육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소나 뭐 이런 것도 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뭐 구제역이나 AI 같은 경우에도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까 뭐 말씀하셨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농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아까 그런 답변을 하셨나 싶어서요. 예, 농가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네. 국가를 위해서 그다음에 같은 업을 위해서 이제 그렇죠. 예방적 살처분에 동의하고 매몰 처리가 됐을 때 과연 내가 다시 재개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을 하고 또 현재 청와대 앞에 1인 시위하고 그다음에 농림부나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임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매겨지고 또 그다음에 충분한 그 혜택이 되고 보상이 돼야 나중에 재개업하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걱정과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그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대책이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까요? 먼저 회장님부터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질병이 하여튼 간에 지금 국내에 발생이 됐지만 앞으로 이제 충남까지도 이제 발생이 당연히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게 참 절망이거든요. 그럼요. 절망스러운 일이 당연히 발생이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 한도인들은 항상 걱정 속에 삽니다. 하루하루. 왜냐하면 그 저녁에 막 2시, 3시 돼도 그 카톡방에 올라와 그렇죠. 있는 네. 멤버들이 그 잠에서 깨면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그 동영상까지 보여줘가면서 놀래가면서 지금 잠자리에 들곤 하는 그런 네. 심정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연히 오지 말아야 되지만 또 오지 않게 또 막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아까 초기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방역 초소까지 운영한단 말이죠. 구제역 때는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농구 앞에다가 초소까지 놓고 꼭 감시받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있어서 충남도에서 뭐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차차 사라져서 이제 농가들도 수긍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경계초소라는 그 개념인데 그 우리 총리님께서 예전에 그 전남도지사 시절에 이제 그 AI 그거를 이겨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경계초소 운영했다는 것 때문에 됐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 정부에서 그거를 또 권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점검, 확인 점검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농가들이 반발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저녁에도 왜 다니고 또 이런 질병 전파 요인도 되는데 왜 그러냐 하고 이제 반발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워낙 강하게 이제 또 지금 발병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물론 수긍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꼭 경기 북부권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올 수 있다는 그런 불안과 우려가 아주 빨리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하다 싶을 정도로 충남도가 했다라고 회장님이 표현을 좀 해주실 정도인데 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이거는 좀 더 개선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뭐 지금 우리 회장님 계시지만은 저희들 그 방역 정책에 적극 따라주시고 호응해주시고 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역시 대책이라면은 우선 첫째는 발생이 안 돼야 되는 게 대책이죠. 그렇죠. 안 되게 하면 되겠죠. 네. 예, 그러려면은 우선 저는 농장 스스로 스스로 가장 이 최전선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그 방역 행정을 집행하는 저희들로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어떻게 이것을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시스템화하고 하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저희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살처분 인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좀 고민도 하고 계속 관리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경기 지역 살처분 그 지역의 가축 살처분을 직접 가서 살처분 매몰 작업을 직접 했어요. 예, 작업을 하고 또 그분들이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 네. 저희들도 그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내용, 그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거기를 그렇죠. 투입이 됐는지, 그래서 해당 시군에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지금 일일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주소나 전화번호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대립국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하여금 계속 독려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라 해서 그분들에 대한 그런 그 축산농가와의 접촉 그런 것을 좀 금지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우선은 그 사람들이 축산농가 접촉을 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회장님한테도 좀 협조 요청을 했지만은 우리 전 양돈 농가들한테는 당분간은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마라. 네, 예, 채용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또 축사 개보수도 좀
당분간. 예, 네. 당분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적극 지금 따라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된 시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이제 행정과 이제 농민분이 서로한테 바라는 점 한마디씩만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어떤 점을 좀 바라시는지. 지금까지 잘 해주셨는데 저기 앞으로도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화 나눴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가장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이 북한 접경지에 있는 멧돼지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협회 중앙회 차원에서도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 일을 하자고 1년 전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막 이렇게 심도 있게 정부에 요구안을 내기도 했었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그걸 안 받아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환경적인 단체에 의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거기에 뒤따라주지 못했는데 앞으로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데 힘을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멧돼지가 감염이 된다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어디 튈지 모르는 반경이 넓어지죠. 그래서 반경이 넓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실제 방제하는데 큰 어려움도 있고 국가 재난 상태가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면에서 인력 관리나 모든 것을 농가들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도나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주실 때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농가 한 팀이 되고 하는 부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도축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충남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도축 시설이 없어서 몰리죠. 출하가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과체제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은 바로 손해로 이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과체제에 대한 마리당 5만 원 이상씩을 다 이렇게 감액 공제를 받고서 지급을 받게 되는 그런 실태가 있어요. 그래서 시급한 문제들이 도축장 빨리 이제 충남에도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춰가지고 수요를 다 뒤따르게 이제 작업을 해낼 수 있는 도축장이 꼭 필요한데 지금 물론 준비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도 좀 도에서도 마련해 주셔서 충남이 빨리 안정적으로 생산과 도축 가공이 다 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도축장에 대한 답변부터 해가지고 하고 싶으신 말씀 바라시는 점 한마디 해주시죠.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축 여건이 우리 도에서는 좀 열악합니다. 네. 타도에 비해서 특히 충북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이 금년 연말이면은 대규모 도축장이 한 군데가 생기기 때문에 천안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문제는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양돈 농가나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농장 바깥에는 사실 바이러스가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농장 입구에서부터는 우리 이 농장주가 이 농장에서 최대한 대로 막아주시고 농장 그 바깥에까지는 저희들 행정에서 방역기관에서 모든 시스템을 가동해서 막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진짜 농장 입구에서는 정말 최대한 대로 예를 들어 운전자들, 가장 중요한 게 운전자, 그 다음에 출입자, 그 다음에 차량, 거기에 대한 꼼꼼한 소독, 또 이 사람에 대한 발판 소독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전파가 가장 또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멧돼지 문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경기도 쪽은 많이 포획 작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도 멧돼지를 계속 좀 포획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포획한 거에 대해서는 또 바이러스 검사도 하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도 좀 한마디 드려야 되는 게 언론사의 방송 촬영과 관련해서도 출입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만이라도 그런 걸 좀 지키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확산이 되지 않고 이렇게 좀 종식이 되면 아까 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세계적인 이제 모범 사례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꼭 많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축 전염병은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남기는데요. 지역 경제에 큰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 작업과 함께 주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게 최선의 예방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